저희가 오늘 환경에 관한 동화책을 읽고 북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읽고 싶으신 책을 한 권씩 골라주시겠어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그 책을 이제 펼쳐주시면은 홈페이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서로를 부를 닉네임이에요. 앞에 명패가 하나씩 있잖아요. 마카로 명패에 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닉네임이 정해진 이유는 책 속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좀 소소하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책을 하나씩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사라진님이랑 이장 형사님이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맥기니스 뱅님이랑 님이 같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맥기니스? 근데 포장지를 나 이제한 만들고? 형사인데 근데 그게 사진 또- 만나왔는데? 질문 있습니다. 이재한 형사님은 어디 계시죠? 그 책에 인물 중에 시그널이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그널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유진우. 아 진짜 이게 편의점 같은 데 갈 때 좀 의식적으로 빨대를 안 쓰려고 하고 있어. 뛰어들어서 미안한데 나는 실리콘 빨대 샀어. 좋아. 됐어. 그거 쉽게 안 귀찮아? 그거 열려. 지퍼백 하는 것처럼 뭐 소독하고 쓰면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말려놓고. 혹시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읽으신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읽은 책은 쓰레기 대폭발이라는 책이고요.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갈까? 이 부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쓰레기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쓰레기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맥기니스 잭이라는 분은 재활용 분리수거 파란색 통을 만든 분이셨어요. 그다음 스톱민 있어요? 네. 제가 읽은 책은 바다로 간 빨대인데요. 이제 쪽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책을 보면 이제 빨대가 자기를 쪽이라고 소개를 해요. 빨대 쪽이 버려지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끝에 종착한 곳이 바닷가 쓰레기 수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쪽이 이제 갈기 찢긴 채로 수거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대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지만 실제로 버려지고 처리가 되려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많은 수거가 되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형사님. 제가 읽은 책은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사면 사실 몇 년 쓰지 않아요. 2년 썼다고 해도 많이 썼네, 길게 썼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스마트폰이 어떤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잘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전자쓰레기에서 어떤 중금속이 나오는지, 토양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공기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보여줘요. 전자쓰레기가 생기는 게 단지 우리가 쉽게 쓰고 쉽게 버려서일까?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제조사에서 애초에 잘 고장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책임, 우리 개인의 책임 같이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멋진 하루라는 책이에요. 이 제목처럼 가족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방을 사도 가방이 악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코트를 사도 이게 모피 코트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축들에 대한 피해를 담고 있어요. 제 이름이 지금 사라진인데
저희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실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셨잖아요. 나누셨던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던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는 소재였다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굴하는 탄광 근처에 폐석장을 만들었는데 폐석장이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폐석장이 지어지고 그 폐석탄들이 모이게 되면은 산사태라는 거를 아예 예견할 수 없던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단순히 탄광 근처에 편하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을의 근처에 바로 만들고 그게 또 결국 인재를 만들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인간이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 책에 대해서 살짝 다시 언급을 하면 이게 멋진 하루가 다 백화점 안에서 쇼핑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맡겨서 옷장소에 여러 벌의 옷이 있어도 오늘 하루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패스트 패션도 되게 문제잖아요. 막 반팔 같은 거는 진짜 오래 입고 버리고 내년에 또 사고 좀 짱짱하고 괜찮은 걸 사서 오래 입고 이런 것도 전에 그 자판기 캠페인 했었던 것 같은데 티셔츠를 되게 싼 가격에 자판기에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티셔츠가 나오면서 거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아동 노동력과 직물과 그런 게 어떻게 낭비되고 어떻게 노동력 섭취되는지 그런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좀 인상 깊은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까지 포함해서 약간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도라든지 시대의 유행 같은 게 좀 사람들의 소비 경향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옷을 사면 뭐 아동 노동력이 착취되고 동물들이 서식지가 없어지고 생존이 힘들어진다 라고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당장 유행하고 또 예뻐 보이면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미디어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패션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아까 언급한 핸드폰도 계속 새로운 최신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공짜폰을 쓰거든요. 요즘 공짜폰 안 좋다고 나왔지만 그걸 쓰는데 이게 상표가 알려지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말해주면 에? 그게 뭔데? 그런 폰을 왜 쓰는데? 똥폰이야 똥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인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친환경 휴대전화라는 페어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이래요. 페어폰이. 핸드폰 안에는 다양한 금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쟁 국가 지역에서 나오는 걸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분쟁 지역 국가에서는 반군이나 이런 군대에서 민간인을 착취해서 노예 노동으로 금속을 채취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양하고자 하는 거고 광부에게 정당한 근로 조건과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저 개발국의 전자 폐기물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페어폰 하나가 팔릴 때마다 3유로를 기부하듯이 그 이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저도 이걸 통해 알았지만 아셨어요, 있는 거?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책임도 진짜 막중한 것 같아요. 소비자의 책임도 분명 있지만 이거를 홍보하고 직접 팔려고 하는 기업도 뭐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당장의 순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기업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니까 이 기업의 것을 소비해야겠다. 그런 인식이 좀 사회적으로 바뀌면 기업도 어차피 소비자의 그런 소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멋진 하루에서는 특히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과 소비자, 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책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피, 가죽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 이 옷을 입는다 안 입는다, 가죽 제품을 사용한다 안 한다, 이거는 조금 더 선택하기 쉬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가방 다른 거 들면 되지, 옷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소세지를 먹고 계란을 먹고 이런 걸 보면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아무래도 입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 그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좀 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선택지의 폭도 다르고 음식을 먹을 때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선택지가 확연히 좁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럼 반면에 옷은 이제
꼭 가죽 옷을 입지 않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중에 동물복지 계란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이제 구매를 할 때 막 거의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막 그러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지만 자꾸 외면하게 되는. 요즘에는 그래도 비건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편의점에도 그런 걸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신념을 실현하려면 사실 발품 팔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찾고 그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뭐 이렇게 고르는 척을 해봐. 끊을게요. 컷.